안녕하십니까. 민원과 청원TV 제7회째 방송으로 대체의학의 합법화 청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6회째 방송했던 대체의학의 합법화에 대한 2부 방송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체의학과 민간요법에 대한 법 제정과 개정 그리고 법리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행정 변청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근대적 보건위생 행정은 1911년 조선 총독부 경찰국 위생과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허용된 의료 인력으로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침술의사, 구술의사, 한지의사, 간호사, 산파, 안마, 약제사 등 약 10개 과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1945년 미 군정청에서 이를 위생국으로 다시 신설하고 이후 여러 차례 이 위생국에 대한 명칭 변경이 있었고 1994년에는 이를 보건복지부라고 칭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그때 민주당 정부에서 국민의료법 제59조 의료유사사업자라는 그 대체의학을 인정하는 우원입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962년 그 군사 정부에서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개정하면서 보건사회부령 제85호를 통해서 보건행정의 무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조치를 하고 말았습니다. 즉 제59조 의료유사사업자법과 제3조 시술자의 자격, 제7조 자격시험 등을 완전히 삭제해서 대체의학의 최소한의 법적 토대였던 의료유사사업자법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2010년 개정된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을 규정해 놓은 것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렇게 5개 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행정은 1911년부터 99년이 지난 2010년 의료법 개정 때까지 법정 의료인이 10개에서 5개로 줄여지는 의료행정의 권리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진료권 독점과 기득권 보호 정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행정이 100년 전보다도 얼마나 후퇴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 개정된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의료법 제81조에서는 의료유사사업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을 보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침사, 구사, 접골사는 제27조 이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금지법인데요. 이 법에도 불구하고 시술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의 모순을 보면서 대체의학의 합법화를 강력히 주장해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의료법 제2조 또 의료법 제81조 제27조 이 규정을 보면은 국민의료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국민의료기본법 정신에 완전히 배치되고 상치되는 내용들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대체의학이 인정된 법이 있었었고 또 자격 제도도 시행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1960년대 당시에 그때 시대적 상황이 민간요법이나 전통의술은 비과학적이고
서양 의술만이 과학적이라고 맹신하던 그 시대 탓으로 일부 정치인들과 기득권층에서 유사 의료제도를 폐지하자고 군사정부를 설득해가지고 오늘의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위 법의 폐지는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것을 그 당시 일개 행정부에 불과한 보건사회부령으로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삼권분리 원칙에 따라서 입법부의 법 제정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해도 되는지 이거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수차례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국회 입법을 행정부가 폐기한 사례로는 유일하게 의료 유사사업자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법의 폐기가 법률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이거 국회에서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의료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의료 유사사업자법 이것을 뭐 명칭을 달리 변경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유사 의료 관계의 법을 다시 부활해서 이걸 대체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나라에서 통용되는 보안대체요법, 즉 보안대체요법이란 민간요법 등을 포함한 모든 대체의학으로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정되는 의학에 속하지 않는 모든 이론과 치료행위, 관련 제품 등 치유자원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치료 방법이나 이런 대체의학 보안대체요법은 민간에서 이미 그 치료 효과를 인정받고 있었고 또 인정받고 있고 제도권 의술보다 더 많은 인기를 지금 끌고 있기도 합니다. 대체의학의 필요성 및 의료 관련 면허제도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의식한 그 선진국 의료인들은 인체의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이를 이용한 대체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와 연구를 통해서 제도권 의학으로 이를 편입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대체의학의 발전은 뒤로 하고 이를 양의학과 한의학에서 서로 이 분야가 자기들 것이라고 서로 독점하려는 시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정부의 그 대체의학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관련 연구를 1993년부터 대체의학 연구를 시행해가지고 1999년에는 대체의학을 연구하는 12개 기관이 즉 말해서 하버드대나 존스홉킨스대, 콜롬비아대 등 대학을 주축으로 하고 또 사회기관을 주축으로 해서 총 5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에이즈, 천식, 알러지, 기타 뭐 여러 가지 난치병을 침이나 한약 또는 각종 그 대체 의학 그 치료법으로 그 효능이 어떤지를 연구하고 있고 117개 의과대학 중에서 75개 대학에서는 대체의학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대체의학에서 침뜸, 부왕, 추나요법,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죠. 그것은 이미 대체의학의 중요한 분야로 침뜸이 속하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한의학의 일부라고 치부하고 있지만 외국의 관점에서는 대체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의학의 그 교육과 의료인은 현재 서양에서는 따로 별도로 양성해 가지고 자격을 부여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이고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침구사, 지압사 등등 여러 가지 대체의학 요법사들을 합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 청원을 위한 법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한 그 보건의료기본법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면 제2조 기본 이념이 있는데요. 그 이념 중에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라고 돼 있죠. 그리고 보건의료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 이렇게 해놨는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일부 의료인에게 집중적으로 의료 권리를 주는 것이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룬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6조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를 보면 그 1항에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이 우리 기본법에 그 환자가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체 의학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불법 의료로 간주돼 있어서 이 의료 서비스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 이념과 환자의 권리를 이 보건의료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지켜줘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행정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단지 국가가 국민보건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들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또 이를 법치주의라는 합법성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의사의 권리만 보장하는 그 지금 현재의 그 의료법 체계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그런 관련법 규정이 또 불합리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 행위의 범위가 모호한 것은 물론이고 구체적이지 못해서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의 적용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 가장 문제되는 조항인데요. 이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와 관련한 어떠한 예외도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후진적 보건 의료 행정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개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면허가 없다고 해서 치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선택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데 현재의 무조건적 금지 제도는 사후 검증하는 제도나 사후 문제가 생겼을 때 중보를 하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의료 행위는 본질상 오진과 실수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허 소지자라 하더라도 완벽한 치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완벽한 의료 결과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 또한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민간요법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제하기만 한다는 것은 일단 의료기본법에서 불평등하고 또 의료인 특정 집단에게만 진료권 독점과 기득권 보호를 하는 그런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중심의 의료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의료행위 개념이 불명확해 가지고 법률 해석을 할 때 착오가 일어나기 대단히 쉽습니다. 관련 행위를 위반할 경우에 개념 정의도 안 된 그런 현행법에서 지금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형 법정주의 취지에 비춰볼 때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민간 의료 행위를 유형별로 자격 제도를 두고 치료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민간요법이 됐건 대체의학이 됐건 환자는 시술받을 자유하고 건강권, 생명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유사의료법 그 법을 허용하는 법을
추진하기 전이라도 먼저 의료행위 개념 정의를 하루빨리 다시 해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고발당하면 불법이고 모르면 합법인 채로 대체의학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대체의학과 유사의료법의 현실과 대체의학의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원고는 여러 논문과 자료에서 모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일부 논문 저자의 허락 없이 인용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힙니다. 감사합니다.